우리 청소년들은 정신과에 대한 편견도 별로 없어요.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. 합리적인 얘기, 과학적인 얘기를 해주면 그럼 선생님 저 치료 받을게요 라고 얘기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스쿨 닥터 강쌤. 이번 사연은 두 아들 맘님께서 주셨네요. 중1 아이가 심한 사춘기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. 원인은 코로나, 사춘기, 반려견의 죽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에서 자녀의 아픔을 부모가 공감하지 못했던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엄마인 저는 몇 달간 상담 치료 받으면서 조금씩 변했고 꾸준히 아이에게 사과하고 있습니다. 아직도 부정적인 사고들과 마음속 상처가 가득하기에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아이가 갈 생각이 없습니다.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강박장애가 생겨서 샤워를 하루에 2-3시간씩 하고 있고 그나마 나아지면서 매일 했던 샤워가 주 2-3회로 간격이 넓혀진 게 변화랍니다. 강박장애나 우울증인데 병원이나 약물을 거부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는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좋을까요? 우리 어머니 얼마나 애쓰시고 고생이 많으셔요. 많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. 우리 아드님이 정신질환을 실제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주신 사연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장롱 속에 들어갔다. 또 눈도 전혀 마주치지 않았다. 그 다음 자기 방에서 꼼짝 않고 나오지도 않았다. 라는 사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한 사인일 수도 있거든요. 지금 조금 분명치 않은 거는 우리 아이가 정신질환이 실제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정신질환 중에 정말 우울증과 강박증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는 걸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반려견, 반려묘를 잃었을 때의 슬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못지않게 참 슬프거든요. 나에게 소중한 존재를 잃었을 때는 우리 모두는 애도 반응을 경험하게 돼요. 나의 사랑하는 존재, 그 존재는 나와 함께 추억을 같이 했고 나와 함께 시간을 함께 했고 나의 마음을, 감정을 교감했고 많은 걸 함께 했던 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거거든요.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. 실감이 나지 않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정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그 시기가 좀 지나면 존재가 내 곁에 없다는 거를 결국은 인정하게 되는 이런 단계가 오면 분노의 시기가 와요. 왜 하느님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슬픔을 주셨나.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싶고 이런 분노의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슬픔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참 슬프고 그렇지만 뭐 분노해봐야 사람이 돌아올 리도 또 그 동물이 돌아올 리도 없다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슬프고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저희가 회복이 되거든요. 애도 반응이라는 거는 시간을 경과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처리가 되고 나의 일부였던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안정적인 내 모습을 자리 잡아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참 힘든 과정이에요.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은 준비를 갖추는 시기가 있는데 급작스러운 사고라든지 그런 이별은 그 애도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. 근데 제가 이렇게 나열한 이 애도의 과정은 모두가 공식처럼 다 거치는 건 아니고 대체적인 것이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어떤 경우는 그 고통이 사실 너무 심해서 오히려 거꾸로 막 더 너무 막 즐거운 척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전혀 슬픔을 내비치지 않는 그것도 하나의 애도 반응의 방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쟤는 슬프지도 않냐? 쟤 인간이야?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 있어? 이런 비난을 또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고유한 방식의 애도 반응이다. 그리고 애도 반응은 시간을 요구하는 과정이다.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온전하게 각 개인의 애도 반응의 고유성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자체로서 편안하게 받아들여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섣부른 충고나 조언은 금물이다. 야 잃어버려 넌 너 삶이 있잖아 정리하고 이런 식의 섣부른 조언 도움 안 되는 거고요. 좀 기다려 주시면 그 애도 반응이라는 것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거든요.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일상을 지키는 일을 도와주는 거 잘 먹는지 잘 자는지 또 직장은 잘 가는지 이거를 살펴봐주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밥 한 끼 해서 밥 같이 먹어주고 소소할 수도 있지만
그게 더 훨씬 더 결정적이고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인간들보다 훨씬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또 주기 때문에 그 존재한테 내가 최고고,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1도 비판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받을 수 없는 위안과 위로를 받고 또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그 상심하고 슬픔이 꽤 크더라고요. 그런 권유를 좀 해보고 싶은데, 그걸 리추얼이라고 그래요. 의식이라고 그러는데, 그 의식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. 결혼식, 장례식, 태어난 탄생을 축하하는 거, 뭐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식. 요즘 코로나로 입학식 졸업식 못하는 거 너무 안타깝고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이 리추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. 반려견의 죽음에 대해서도 어떤 장래의 의식을 치러주는 것들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내 마음을 전달하는 뭐 편지도 쓰고 3일장이 지나면 태우기도 하고 하는, 가령 뭐 친구들 불러서 추억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, 또 좋은 곳에 갔다 생각하면 추모하는 그런 시간의 의미로서 저는 파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결국 뭐냐면 반려동물을 어딘가로 좀 떠나보내는 의식, 그 나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의식이거든요. 그 과정에서의 리추얼을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반려동물하고 함께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또 남겨보는 작업도 결국 이제 영원한 이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. 떠나서 나랑 같이 함께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앨범이라도 있고 또는 함께했던 영상이라도 있고 그러면 또 그걸 추억할 수 있고, 그러면 이제 훨씬 그 상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를 좀 도와주는 부분의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보통 치료를 거부하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부모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처럼 내가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좋아할 때는 그 상대방이 설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, 틀린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게 인간이거든요.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그리고 나의 유익에 도움되는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게 인간 존재예요. 그래서 항상 저는 인간이 감정적이다. 감정적인 힘이 훨씬 더 센 존재다라는 걸 매일매일 느끼거든요. 해소되지 않은 찌꺼기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느껴져요. 우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하고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것인가, 엄마에 대한 좋은 감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단계가 1차적인 열쇠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부모님한테 벌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돼서 병원 가는 걸 거부하는 친구들이 왕왕 있거든요. 나를 뭐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? 뭐 이런 식으로 우선은 우리 자녀한테 정말 처벌도 아니고, 그리고 자녀한테 약간의 선택권을 주면서 혹시 우리가 또 아프거나 그러면 빨리 발견해서 너한테 필요한 걸 해줄 수가 있고, 또 늦어지면 곤란할 수가 있는 거, 그리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. 쿨닥터 강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쯤은 가서 평가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더라. 그래서 아이한테 한번 권유하는 거죠. 타인의 제안이라든지 타인의 권유를 잘 받아들이려면 그 타인에 대한 감정의 수용성이 높을 때 가능한 거예요. 우리 엄마가 좀 바뀌었구나. 그리고 우리 엄마가 참 내 얘기를 이제 들어주려고 하네. 라는 그 마음이 들면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 수가 있을 거거든요. 나를 맨날 지적하고, 그쵸? 나를 혼내고 나보고 잘못했다고 한다고 느끼면 우리 아드님 입장에서 볼 때 엄마가 내 편이라고 느끼겠어요.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했잖아요. 친구란 존재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,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돼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편을 들어주고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는 존재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우리 아드님이 느낄 때, 힘들 때, 어려울 때, 속상할 때 항상 엄마는 내 편이야. 엄마가 같은 편인데 당연히 나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거부할 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일 수도 있고, 이 사례가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고 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, 혹시 우리 아이가 정신질환이 실제 생겨서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염두에는 두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. 그 원인의 책임을 우리 부모님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,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춘기, 청소년 시기에는 많은 성인계의 정신질환이 시작되는
때가 청소년 시기예요. 우리 인간이 한 4분의 1에서는 정신질환을 경험하는데 25%, 20%에서는 그 중에 한 70%가 80%가 이 청소년 시기에 발병이 시작되는 거예요. 정신질환은 뭔가 뇌 기능에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엄마 탓으로 하기 전에 정신질환의 유무, 아직 정신질환의 유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. 이게 조금은 심각하다. 그 초기 양상은 아닌지에 대한 일단 점검은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. 항상 엄마는 너 편에 있고, 그리고 너가 그 행복해지려고 바란다는 거 잊지 말고, 힘들어하는 거 너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너가 됐으면 참 좋겠구나.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면 엄마도 정말 좋은 전문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게. 언제든지 엄마한테 좀 노크해줘. 이렇게 좀 우선은 얘기를 해놓으면 어떨까 싶어요. 고민을 나눠보고 싶은 분들도 좋고요. 또 엄마들의 고민, 또 엄마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. 서슴지 마시고 사연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스쿨닥터 강쌤